여러분이 영화관에서 무심코 흘려보냈던 장르를 몇 년 뒤 뉴스에서 실제로 마주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영화나 만화 같은 매체가 여러분의 생각을 디자인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쓰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1898년 한 소설가가 거대한 호화 여객선이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는 소설을 씁니다. 제목은 타이탄의, 난파 이름은 타이탄. 14년 뒤 거의 똑같은 배가 똑같은 방식으로 가라앉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이름, 타이타닉이죠. 이런 일은 배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 만화 심슨 가족. 여기 잡지에 버스 요금 9달러가 적혀 있습니다. 평범한 소풍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숫자 옆에는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걸 연결지어 읽어보면 911로 읽힙니다. 또 다른 사례, 2001년 3월에 방영된 드라마 엑스파일의 스피노프 시리즈인 론 건맨. 누군가가 여객기를 원격 조종해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시키려는 줄거리가 등장하죠. 픽션이지만 정확히 6개월 뒤 세계는 똑같은 모습을 오마주하듯 사건이 발생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주인공의 여권 만료일이 2001년 9월 11일로 적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면들이 한두 군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슨이란 만화는 거의 예언에 가까운 장르가 되어버리죠. 2000년 에피소드에서는 리사가 대통령이 된 미래에 트럼프에게서 물려받은 예산 위기를 언급합니다. 트럼프가 실제 대통령이 되기 16년 전이죠. 1993년 에피소드의 도시봉쇄, 전염병은 훗날 코로나와 겹쳐 회자됐고 2006년 심해 난파선 잠수 에피소드는 오션게이트 잠수정 참사와 닮았다며 다시 떠올랐습니다. 2023년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흐른 해역의 수산물을 먹는 장면이 뉴스에 나올 때도 심슨이 떠오르죠. 정부의 대량 도청과 감시를 그린 2007년 심슨 무비는 스노든이 NSA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기 6년 전에 나왔습니다. 화상통화, 손목시계형 전화, 음성 보정 기술까지 실제로 보급되기 한참 전에 화면에 등장했죠. 영화 컨테이전에서는 박쥐에서 시작된 호흡기 전염병이 전 세계로 번지고 도시가 봉쇄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들 2020년이 떠오르시죠? 작가 딘 쿤치의 어둠의 눈에는 우한 400이라는 인공 바이러스가 등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1975년 영국 드라마 서바이벌스에서는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항공편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 인류 대부분이 사라지는 내용도 있죠. 또한 한국에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2012년 한 블로그에 14.8이라는 워터마크가 박힌 묵시록풍 카드들이 매일 한 장씩 올라오기 시작했죠. 한국판 일루미나티 카드라 불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카드에 대한 얘기가 너무 뜨거워지니 한 웹툰 작가가 그냥 내가 그린 픽션이라며 저작권까지 포기도 했죠. 이 카드 중에서 32번 카드, 토끼를 쫓아가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정감록의 흰 토끼를 따라 청림으로 가라 라는 예언을 차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예언일까요? 예고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걸까요? 이런 현상을 두고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프리딕티브 프로그래밍. 앨런 와트라는 양반이 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만한 일을 미리 영화나 만화 등 이러한 매체에 심어두면 사람들이 그 장면에 익숙해지고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론이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가벼운 매체를 통해 경계심을 서서히 해제시킵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다른 말로 거부감이 줄어든다는 거죠.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조카이자 홍보 마케팅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말하길 대중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주무르는 일이야말로 사회를 움직이는 열쇠라고 말했죠. 그는 이걸
동의의 공학이라 불렀습니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기원전 209년 중국 진승과 오광이라는 두 하급 장교가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들은 비단에 진승이 왕이 된다고 써서 물고기 뱃속에 몰래 넣어뒀고 병사가 그 물고기를 갈랐을 때 글자가 나오자 다들 하늘의 뜻이라 믿고 따랐죠. 예언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심어진 거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의 선전 책임자 괴벨스는 16세기 프랑스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를 꺼내듭니다. 점성술사까지 고용해 그의 시구를 독일의 승리는 이미 정해졌다는 식으로 비틀었고 그렇게 만든 가짜 예언 팸플릿을 수만 장 찍어 프랑스와 벨기에 상공에 뿌렸죠. 목적은 딱 하나, 저항해봤자 운명은 정해졌다는 공포를 심는 거였습니다. 영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영국 정보당국 MI6 역시 점성술사 루이드 보를 동원해 독일의 패배가 예언되어 있다는 맞불 예언 선전을 폈죠. 그러니까 양쪽 다 예언을 무기로 쓴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죠. 정감록. 조선이 망하고 정씨 왕조가 들어선다는 이 예언서는 수백 년 동안 권력의 양쪽에서 쓰였어요. 새 왕조를 세우려는 자에겐 하늘이 정한 교체라는 명분이 됐고 홍경래의 난 같은 수많은 반란에선 백성을 일으키는 깃발이 됐습니다. 아까 그 14.8 카드 거기 한 장에 숨어있던 토끼를 따라가라는 문구가 바로 이 정감록에 흰 토끼를 따라 푸른 숲으로 가라에서 나온 겁니다. 예언은 그렇게 시대를 건너뛰며 계속 재활용됩니다. 이런 예언서는 그 나라를 노리는 바깥 세력한테도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어떤 나라를 흔들고 싶으면 그 나라가 오래 믿어온 예언서를 펴서 그 구절이 하나씩 실현되는 것처럼 사건을 연출하면 돼요. 사람들은 예언이 맞아 들어간다며 스스로 공포에 빠지고 공포에 빠진 사람은 다루기가 쉬워지거든요. 우리나라의 정감록도 또한 다른 나라의 기관들은 다 꿰뚫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를 맞히는 게 아니라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엔 이 기술을 알고리즘에도 씁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저는 매트릭스의 빨간 약과 파란 약, 진실과 거짓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이퍼의 대사처럼 이 스테이크가 가짜라는 걸 알아도 내 뇌가 정말 맛있는 고기라는 신호를 보내면 나에게는 그게 진짜가 되니까요.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이렇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진 가짜를 하이퍼 리얼리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는 바로 그 장 보드리아르의 책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에서 출발한 영화죠. 결국 누군가가 당신의 무엇을 믿을지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현실을 만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믿도록 디자인된 것일지도 모르죠. 다음 주제는 PRS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